자,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유선남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휴장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얘기를 할 부분은 일단 휴장이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어제 나온 거에 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까 하고요. 일단 미국 제조업이 6월에 크게 하락해서 코로나 시대 때로 사실 그 당시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휘청거릴 때처럼 이제 전체적인 제조업 지수가 도달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공장들의 원자재 조달 백록으로 인해서 생겼던 부분들은 거의 다 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ISM 관련해서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50 미만이면 산업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50 이상이면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제조업 지수가 8개월 연속으로 사실상 하락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고요. 사실상 8개월 연속 50선 아래 머물렀던 것은 대침체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제조업이 위축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 리포트에 나온 새로운 주문 전체 생산량, 고용, 납품률, 현재 재고, 고객의 재고, 물가, 밀린 주문량, 수출, 수입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50 미만으로 가면서 그것도 거진 2년 전 코로나 초기 즈음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부분들이 현재 제조업 지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수는 운송정부 차원에서 크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를 포함한 운송 섹터 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상 가격들도, 상품 가격들도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89%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제품들이 6월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만들어진 제품들도 사실상 섬유, 비금속, 광물, 그리고 컴퓨터 및 전자제품.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한 수요가 좀 있었던 컴퓨터 및 전자제품들 쪽은 좀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들이, 특히 음식 품목들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것들은 눈에 굉장히 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방향성이 사실상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및 전자제품만이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AI 관련한 부분들,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컴퓨터 및 전자제품 쪽에 수요를 올리는 부분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고, 제조업 관련해서도 역시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전기차를 포함한 운송 장비 섹터에서만 제조업 지수가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좀 눈에 띄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또 고용 쪽에서도 좀 재미난 게 사실상 기계, 운송, 기호식품 이런 쪽 섹터 빼고는 모든 쪽에서도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사실상 해고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모든 섹터에서 정리해고가 진행 중이고 이게 넓어져 가고 있다. 크게 확장되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을 줄여야 되는 계속해서 지금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들고 있는 발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리해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리해고를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왔던 ISM 지표는 좀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S 조사는 사실상 코로나 초기 때 정도 수치로 사실상 대침체 이후로 가장 긴 기간 동안 8개월 동안 현재 제조업 지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상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와 데이터에 비슷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농업 급여라든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니면 주택 창공 건수 이런 신청 건수와 부동산 쪽 섹터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아직 경제가 제조업 쪽을 제외하고는 좀 유동성이 좀 남아 있다. 아직 소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고 이제 침체가 좀 시간이 남았음을 좀 시사하기는 하지만
다만 제조업에 한정해서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계속해서 재고를 줄이고 있다라는 점,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더 주문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더 줄어가고 있다는 점을 포함을 했을 때는 결국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부러 재고를 현재 소매 기업들의 재고도 줄어들고 있고 얘네 제조업의 기업들의 재고도 줄어드는 걸 보면 양쪽 다 수요의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아마 제조업에는 지금 현재 침체, 뭐 침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수요의 감소가 진행 중이고 다만 이렇게 실질적인 물건을 팔지 않는 것들 AI 쪽 섹터나 소프트웨어 정도의 섹터는 현재 아직도 강세를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 섹터와 건축 쪽 섹터, 지금 당장 주택의 공급이 사실상 너무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팔지 않으면서 지금 집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건축 쪽이 좀 잘 나가는 섹터, 이렇게 두 가지를 빼고는 아마 제조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침체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침체가 나중에 좀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헌터 미국 부국장이 얘기하기를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할 만한 지표가 나왔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몇 분기가 지나서 지금 당장 잘 나가는 섹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사실 결국은 소비에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소비 지표는 되게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제조업 지표는 계속 위축 국면을 50 밑으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봤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 소비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재고를 우리가 리스토킹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재고를 다시 쌓는 과정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표를 봤을 때에는 경기 둔화가 좀 나타날 거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컴퓨터, 전자 제품 이런 쪽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주 정확하게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 시장 쪽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AI 쪽 섹터가 잘 나가고, 뭐, 코스코 아니면은 경기 방어주가 좀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수요의 불균형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제조업 PMI 지수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에 관해서 일단 어프로브 동의가 이제 허가가 유엔에서 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사실 한국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의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현지에서는 이 관련된 뉴스를 좀 면밀히 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커다랗게 보도가 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나 뭐 아니면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는 언급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만큼 그렇게까지 미국 내에서는 심각하게 보는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일본 쪽에서 어느 정도 방류를 할 만큼 물이 좀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미국 내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의견을 내줘야지 이게 좀 압박이 될 텐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원자력 기구 IAEA에서도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속만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인어공주가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사실 미국 내에서도 요거에 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PC라고 해서 political correctness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런 인어공주에 관한 부분이나 사실 이번에 좀 있으면 또 헤라클레스가 곧 이제 헤라클레스 애니메이션 이제 미국 내에서 디즈니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화로 이제 실질적으로 촬영을 한다라고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디즈니 관련해서 우려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 디센티스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어떤 판결이 날지도 굉장히 지금 향당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금 디즈니의 행보가 여러모로 많은 주목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즈니는
두 가지 이슈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OT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즈니랜드일 것 같거든요. 실제 현지에서 보시면 디즈니랜드 이용객은 많이 많아졌나요? 디즈니랜드 기용객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번 어닝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디즈니 방문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디즈니 관련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OTT와 그리고 실질적인 영상에 대한 수익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OTT는 주변에서 보시기에도 디즈니 플러스는 잘 이용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디즈니 플러스는 아이가 있는 대상으로만 좀 이용이 되는 분위기고요.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현재 이 시장에서 너무나 강세로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또 빠져나온 친구들은 제가 듣는 친구들은 좀 애플 쪽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애플 쪽에서 만드는 영상들의 퀄리티가 드라마들의 퀄리티가 좀 높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텐츠 자체가 아무래도 좀 경쟁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넷플릭스 다음에 뭐 구독할래 물어보면 사실 저도 애플 TV 플러스를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도 저 돌아보니까 저도 그러네요. 미국도 좀 그런 분위기, 주변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거는 사실 일요일 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포스트를 읽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뉴스가 보도가 됐었는데 월요일 날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라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요거에 관해서 유료 이용자 대상으로는 하루에 2,000개까지 그리고 유료 이용자가 아닌 무료 이용자 인증을 받은 무료 이용자면 800개 그리고 아무 인증도 받지 않은 무료 이용자면 400개까지만 포스트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현재 트위터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게 되면서 지금 당장 서버의 유지 보수가 조금 최근 들어서 굉장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굉장히 커다랗게 불평불만을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요거에 이 뉴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한 4월자, 5월자 뉴스를 돌아가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트위터에 있는 글을 무단으로 퍼간다. 트위터에 있는 글들을 지금 무단으로 퍼가면서 우리 서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이것들을 지금 트위터의 재산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점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AI를 개발할 때 트위터의 정보를 퍼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트위터의 허가를 맡아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개인이 아마 400개, 800개, 뭐 2000개에 해당하는 포스팅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의 조치는 인스타그램에서 곧 스레드라는 앱을 런칭을 합니다. 네네. 이게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와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싸울 거다, 이제 케이지 위에서 싸울 거다라는 뉴스가 들렸는데 바로 이게 그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의 이 뉴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인공지능이 처음 막 그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사람들이 대화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텐데 이런 SNS에서 가져올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그게 불편했던 거죠. 트위터에 있는 그 수많은 대화로 이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인데 니네가 가져가서 돈 버는 게 싫다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한다니까 오히려 메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SNS 따로 만들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뭐 인스타그램 쪽에서 스레드를 만드는 건 사실 공공연하게 이미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날짜를 정한 것은 목요일로 나온 것은 아마 오늘 나온 뉴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메타 스레드 때문에 사실 일론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우리 현피뜨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있는 거라서 이 스레드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이 거절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재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재신청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떴네요.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당장 블랙록이 거절을 당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거절당한 이유가 무슨 부적절한 이유가 아니라 문서 자체가 프로포절 자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거절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 뜻은 재신청을 할 만한
거리가 충분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블랙록이 이미 재신청을 한 상태라고 어제 뉴스가 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유선남님 더 못다하신 이야기 있을까요?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 중 또 하나가 이제 맥켄지 쪽에서 지금 하나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사실 채권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릿지워터에서는 채권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사실 채권 쪽 분위기가 사실 좀 술렁술렁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맥켄지 쪽 캐나다에서 가장 큰 지금 투자기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채권을 사야 한다. 지금 당장 빅테크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위험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이제는 고정 이자를 갖고 올 수 있는 채권을 구매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채권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ETF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유선아님, 혹시 더 된 거 있을까요? 더 이야기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네네. 요거는 사실 주식시장과 크게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대법원 쪽에서 지금 여러모로, 이제 원래는 소수인종에게 원래 우대 입학 정책에 대해서 폐지를 한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기사를 좀 정해드리긴 했으니까. 근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상 그것보다도 더 우대해주는 정책이 사실 미국 내에서는 항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비리그에서 저의 부모님이,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하버드에 나왔다. 그럼 제가 하버드 입학할 때 SAT 점수 한 160점 정도를 보통 보통 그 정도 점수를 쳐주는 거를 보통 기본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되고 나서는 그 정책도 폐지돼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레거시 정책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입학 확률에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만약에 제가 하버드를 입학을 할 때 내 부모님이 하버드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사실상 내가 그 학교 입학하는데 5배 정도의 입학 확률의 차이를 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가 되고 나서는 이것도 평등의 위배가 된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상 소수인종의 사실 그 피부색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우대 정책이 되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법원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걸 폐지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수 성향이에요? 아니면 좀 왼쪽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 대법원 판결들이 다 이렇게 약간 오른쪽 성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아마 이거는 약간 아마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요거에 관련해서도 제가 저번에 이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서도 50%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그때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이것도 레거시 입학에 대해서도 56% 정도가 이 레거시 입학을 폐지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보 보수 쪽에서 조금 더 진보에 속하긴 하지만 아마 양쪽 다에서 지금 당장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폭 더 많은 게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 보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런 내용들이. 너 레거시니? 네,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럼 자기 실력이 아니라 아빠 힘에 입어서 아빠가 이제 여기 학교 선배라서 들어온 걸로 뭐 이런 것들 영화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들어봤습니다. 자, 뭐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뉴스들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이게 준비한 내용이 다 끝인데,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해 주셔서 안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다시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니까 내일 조금 더 시장과 밀접한 뉴스들을 한번 들고 저희도 찾아오도록 할 겁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 뭐 미국 시장 휴장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느슨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졸리다는 말씀도 좀 있으셨고, 자, 그래도 우리는 또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뉴스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내일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열리게 되고, 또 그 6일부터 9일까지 제닛 옐런 장관의 그 중국 방문도 있고, 거기에다가 고용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바빠질 거니까요. 내일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더 많은 뉴스와 함께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